안녕하세요. 연애 코치랩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성격? 가치관? 아니면 혹시 이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쉬쉬하지만 사실은 연애의 온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 바로 속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속궁합은 단순히 침대 위에서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관계의 모든 순간을 아우르는 소통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잘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부분이 완벽해도 어딘가 모르게 삐걱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사랑하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한데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2%가 느껴지는 순간이요?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완벽한 코스 요리를 즐기다가 마지막 디저트가 영맛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2%가 종종 속궁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속궁합이라는 단어를 너무 좁은 의미로만 사용해왔던 건 아닐까요? 연애 코치랩에서는 이 속궁합을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바라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 그 이상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성적인 교감 이전에 충분한 정신적인 교감과 분위기 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로맨틱한 음악을 틀어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이 그분에게는 속궁합의 중요한 일부인 거죠. 반면 어떤 분은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성적인 만족을 느끼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모두 다르고 이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속궁합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분은 매일 밤 별을 보며 감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 분은 그저 빠르게 잠자리에 들고 싶어 한다면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처럼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만 들릴 뿐이니까요. 이런 사소한 차이가 쌓여서 결국에는 큰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관계를 끝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속궁합이 잘 맞는 커플들은요, 가끔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도 이 부분에서의 만족감 때문에 금세 화해하고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삐걱거리던 관계에 윤활유를 뿌려주는 것과 같죠? 물론 모든 커플이 성적인 교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커플은 성관계보다는 정서적인 교감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쪽은 성적인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로 향하지만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싶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는 같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성적 취향이나 패티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주저하거나 심지어는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마치 비밀 일기장을 숨기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향을 강요하게 되거나 혹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또 다른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애 코치랩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맞춰나가는 것이 진정한 속궁합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속궁합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십니다. 마치 금기어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연인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취향, 좋아하는 것, 심지어는 은밀한 판타지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는 법입니다. 마치 맛집을 찾아다니는 미식가처럼 서로의 맛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항상 같은 자세, 같은 패턴을 선호했고 아내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이상한가? 하고 생각했지만 용기를 내어 남편분에게 우리 가끔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내분의 진심을 듣고는 함께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거나 가벼운 코스프레를 시도해보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분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 넘치고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에 새로운 색을 입히듯 말이죠. 이처럼 속궁합은 단순히 횟수나 기술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패티시나 성향까지 서로 허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적인 대화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한 대화를 즐기며 관계의 친밀감을 높이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대화를 불편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만약 야한 대화를 즐기는 분이 그런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다면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뺏긴 것처럼 즐거움을 잃었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결국에는 관계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커플은 드뭅니다. 마치 처음 타는 자전거처럼 처음에는 휘청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고 함께 페달을 밟아 나갈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숨을 고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랜 관계를 지속하려면 속궁합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때로는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식선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관계를 시도해보거나 가벼운 상황극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울 앞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영복을 챙겨가 욕조가 있는 숙박업소에서 물속에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관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에 대한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에 새로운 사파를 추가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고 또 얼마나 함께 노력하며 조율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서로의 색깔을 존중하고 때로는 새로운 색을 섞어보면서 더욱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속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서로의 성적인 가치관과 욕구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 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의 온도는 생각보다 이 속궁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인과 솔직하고 편안하게 대화해보세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즐거울 거예요. 혹시 여러분만의 속궁합을 맞춰가는 비법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연애 코치랩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